백해무익한 흡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흡연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으슥한 밤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이죠? 네, 몇 학년이에요? 저 고3이요. 이렇게 길에서 담배 펴도 돼요? 뭐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폈어갖고. 담배는 끄고 얘기해야지. 맞잖아. 언제부터 담배 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폈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 친구가 한번 피라 그래서 폈었다가 그때부터 계속 담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처음에 한 대 피고 일주일 동안 안 폈다가 일주일 내내 계속 담배 생각이 나갖고 다시 전화해서 이제 친구한테 한 갑만 사다 달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폈어요.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스트레스 등을 꼽았습니다. 호기심 주변에 많이 피니까 어쩔 수 없이 호기심에 조금 그래 뭔가 안 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담배 때문에 친해진 거지. 담배 피다가 애들 같이 피니까 그때부터 애들이랑 같이 놀고. 최근 청소년 금연교육 현장에서 갈수록 큰 문제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특이점들이 초기에 담배를 접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학생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요거에 대한 사실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 사전에 파악해서 접근할 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을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흡연 비율이 증가했고 흡연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피고 있어요? 한 갑에서 한두 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이제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 흡연율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크게 관련형과 액상형으로 나뉘는 전자담배. 기존의 담배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피웠다면 관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고열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이 아닌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가열해 기화시킨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전체 담배 판매량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관련형 전자담배의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기존 담배의 자리를 관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한 겁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미국 고교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벚꽃 향이 들어가. 그리고 메로나 같은 아이스크림 맛이고요. 그리고 복숭아랑 망고 섞인 맛. 그리고 딸기랑 복숭아가 섞인 맛. 그리고 담배 피운 듯한 담배 맛. 다 찾아보면 한 300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향만큼이나 모양도 기능도 다양합니다. 액상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팥이 이렇게 있고 존재하고 네. 그리고 액상을 따로 넣어서 여기다 주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처럼 일회용 기기인데 네. 액상이 먼저 들어가 있고 다 쓰면 버리는 이런 일회용 기기가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핍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좀 냄새 나는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전자담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중간에 이제 빠르게 먼저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 담배 관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별과 관계없이 향이 첨가된 담배를 선호했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이 첨가된 담배가 첫 흡연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컸습니다. 또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 흡연을 지속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장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웠고 형형색색의 제품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일 많이 빨 수 있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너무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 전자담배 연초를 좋아하는데 타격감이 좀 세갖고 연초 많이 피우는데 가끔가다 20만 원 단 거 피우고 싶을 때 전자담배 사는 편이에요. 집에서 필 수 있으니까 냄새도 약간 과일 향이고 그리고 부모님 있어도 향수 뿌렸다 약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집에서 그냥 창문 열고 피면 빨리 빠지기도 하고. 조금 전 구매한 전자담배를 바로 뜯어서 피워보는 학생들. 와, 이게 뭐야? 아니, 막, 튀어요. 저 맛있어, 서로 돌려가며 피워보기도 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경제적인 소득은 없지만 호기심이 가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담배를 누가 하나 피게 되면 나도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확산돼 버립니다, 현장에서. 때문에 청소년들은 하나의 담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선호는 공부하다가도 몇 번이나 자리를 비웁니다. 1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선호. 흡연을 시작한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였습니다. 공부하다가 안 풀려가지고 이제 머리도 이제 싹 비울 겸. 담배를 피울 때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 몇 명 정도가 담배를 피워요? 주위에 한두 명 빼고는 다 피는 것 같아요. 끊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끊어보려고 하루에 이제 정해놓고 조금만 피우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자꾸 안 되는 거.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 흡연량이 점점 늘어 걱정이라는 선호.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금연 상담을 진행해 보기로 한 겁니다. 하루는 그럼 얼마나 피우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개? 10개? 네. 그 넘어가면 이제 중독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가지 피웠으면 스트레스 받아도 최소한 뭐 5시간 아니면 4시간 뒤에 피워야 된다. 정해놔야 돼. 피워들도. 그래야 중독으로 안 넘어가지. 그게 없으면 무작정 막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피게 되거든. 요즘 고민거리는 뭐야? 공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봐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선호와의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학업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아이는 이 금연에 대한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학업 의지를 회복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진로에 대해서 뭔가를 좀 찾게 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하나의 자극이 돼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너무나 쉽게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덜 해로운 담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똑같이 전자담배라고 부르는 이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전달기기로 분류하고요. 반면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아, 그냥 일반 담배요, 흔히 네. 하는. 그 이유가 보통의 관련이 담뱃잎을 태워가지고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건데 관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쪄서 증기를 들이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련형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보다는 실제 담배에 훨씬 가깝습니다. 오. 그래서 관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관련보다 일부 독성 물질이 조금 더 적게 나올지언정 이 관련형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보다는 거의 담배 제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흡연자들도 관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서 나는 담배 쓰지 않고 니코틴 만을 공급받고 있어 이렇게 오. 생각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진짜 일반 담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건데도요. 네, 결국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이렇게 분류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그리고 가열담배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 이렇게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이 발암 물질이나 중금속 없이 순수하게 니코틴만 나오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중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규제에 있어서 품질 관리나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전자담배 지금 사용률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 이 흡연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 걸 이렇게 밀어볼 때요. 담배 종류만 이게 바뀐 것뿐이지 어떤 금연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다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은요. 이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같은 경우에 관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담배도 함께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또 담배 제품을 바꿨다는 정광국 씨. 옛날에 피우던 이제 담배들 관련형 담배 끊은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당시 에이 안 피워 하면서 이제 서랍 속에 넣어놨던 거고 관련형 전자담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걸 가열을 해서 담배를 태우고 충전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니코틴이 약간 들어가 있는 비타스틱. 이번에는 금연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택했습니다. 금연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금연 전문가 상담원이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상담받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약 처방도 받고 보통 이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금단 현상의 어떤 그 절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못 갔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금연을 결심했던 때 구입한 담배는 관련형 전자담배였습니다.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에도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뭐 아침 식사 잘 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양쪽 어깨가 이렇게 좀 묵직하고 또 식은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려고 그러고 속이 울렁울렁하고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고 그동안 두통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계속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CT 촬영 결과 뇌혈류에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광국 씨는 뇌경색으로 오셨고요. 뇌경색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발성 뇌경색으로 오셨는데 손외 부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급성 뇌경색이 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광국 씨가 나이가 65세이고 그리고 고혈압밖에 사실 위험 인자가 별로 없었던 분인데 흡연을 굉장히 오래 하루에 한 갑씩 40년을 피웠던 분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금연하지 않고 흡연을 했던 게 굉장히 위험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뇌경색은 동맥경화가 주 원인이 돼 발생합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담배 속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은 혈액 내의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가속시킵니다. 혈액뿐 아니라 혈관 내벽에 손상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 찌꺼기가 혈관 내벽에 쉽게 쌓이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경색을 일으키거나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